안녕하십니까. 김경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회계 인사 담당자가 알아야 될 회계 50강에 대한 대장정의 첫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회계책들은 뭐 분계다 해서 좀 복잡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회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개념도 회계가 어떤 회계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회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회계의 종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다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회계의 종류는 크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회계는 세 가지 회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재무회계죠. 그쵸? 아이고, 이거 비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재무회계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기업의 성과나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자산과 부채,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인사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사내에서 관리회계로 성과 평가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마지막에 들은 게 좀 세무회계라는 것도, 예를 들어 이 비용을 쏟는데 세법상 송금이 인정이 안 된다, 입금 불산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세무회계인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목적 보세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누구?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사결정자죠. 근데 재무회계는 의사결정자가 누가 있느냐? 주주가 있어요. 기업이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이 과연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예를 들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회계 정보를 보고. 그러면은 주주들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내가 이걸 팔아야겠구나, 더 이상 이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그 채권자도 있잖아요. 채권자는 쉽게 얘기하면 빚쟁이예요. 빚쟁이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빚쟁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는데, 주로 채권자들은 은행인 경우가 많아요. 은행에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잖아요. 과연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은행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 기업이 이자를 제때제때 갚을까? 원금을 제 날짜에 상환할 수 있을까? 그걸 뭘 보고 결정할까요? 다 이 재무회계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고, 이것들이 바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회계는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관리회계도 회계니까 정보, 세무회계도 회계니까 정보, 이렇게 정보죠. 근데 관리회계는 뭐냐? 좀 말이 또 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리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제공해주는 유용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 동일해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회계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돼요. 유용하지 않으면 회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누구한테? 경영자한테. 예를 들어 사업부가 있어. 어떤 A라는 회사 보면은 사업부가 가사업부, 나사업부, 다사업부. 예를 들어 제가 LG전자를 얘기 들어볼게요. LG전자에도 크게 보면은 휴대폰을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 사업부를 책임지는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다 있어요. 이 본부장이 과연 자기가 맡은 본부에 대해서 성과를 잘 냈느냐, 못 냈느냐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 관리회계를 통해서 나온 정보예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여러분들이 BEP라는 게 있어요. BEP가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 있죠. 그래서 과연 가격을 얼마나 받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갈지, 가격을 얼마나 받아야지 우리가 더 매출을 확대할지, 이러한 내부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주로 주주 채권자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이 관리회계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사장, 본부장, 팀장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 당신들이 잘 운영하는지 못하는지, 성과급을 줄 때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담당자는 사실은요, 재무회계도 알아야 되지만 관리회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관리회계는 재무회계에 있는 내용들을 10 중에 한 9가지를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아시면 관리회계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무회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덜 만날 법한 회계예요. 이건 회계팀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세무회계 목적은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될지를 법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세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을 정해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너무 방탕해졌어. 너무 소비 만능주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거를 예전에는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이제 접대비를 1년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넘게 쓰면 이제 비용으로 인정 안 할래.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억 썼는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익이 세법상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접대비를 조금 쓰려는 유인이 있어요. 그러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정한 게 세법이에요. 근데 이 세법 역시 재무회계로 회사들은 전부 다 장부를 써요. 근데 그 장부가 국가에서 쓰라는 장부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을 조정해주는 회계가 바로 이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만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다른 회계도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회계는 요 크게 3가지 회계고,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당연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한테는 세무회계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재무회계, 관리회계구나. 내가 근데 재무회계가 메인이 돼가지고 요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관리회계를 내가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배울 거는 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내용을 주로 배울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